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최종 1인이 선출이 되더라도 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인데요. 한 대행은 나경원 캠프가 썼던 여의도 사무실을 계약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내일 사퇴하고 모레쯤 출마 선언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박주민 의원님이 아이고 하셨어요. 네. 예. 아니 지금 보면 참 원래는 이제 대행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공정한 선거 관리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계셨던 것 자체도 그럼 빨리 그만두셨어요. 차라리. 그런 게 참 공직자로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한미 관련된 통상협상 같은 경우 굉장히 서두르셨잖아요. 네네. 제가 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회사 쪽 임원분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네네.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급했다고. 네, 왜냐하면 네. 지금 관세 관련돼서 지금 트럼프가 정책적인 후퇴 또는 변경 이런 것들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네. 큰일 났다고 막 그러시는데 진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 참 이해가 안 되고요. 아마 국가적으로도 별 도움이 안 되는 행보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한덕수 총리님은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괜히 여쭤봤어요. 아니요, 괜히 여쭤본 게 아니고 나중에 그 통상협상 그 내용 까지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각 정파의 입장을 명확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이러시면 네. 안 되는 게 네. 방금 박주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네. 사리에 부합할 뿐더러 아니 이게 반칙이잖아요. 정당의 후보를 정해놓고 사전에 어떤 룰과 규정을 정해놓고 그 규정에 따라서 후보들이 8강, 4강, 2강 해서 마지막 최후 선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세측에서 인터셉터해서 들어가서 마지막 순간에 난 그냥 쑥 들어가서 파이널 결선을 치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후손들한테 그러니까 정당하지도 않고 네, 학생들한테 공직자로서 올바르지도 않고 이런 태도.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입장을 들었고요. 실은 이제 김경진 의원님이 전 의원님이 그 보수 패널을 대표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과는 별개로 또 보수 진영의 입장을 살짝 가미하시리라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니 이건 보수 진영의 입장 자체가 네. 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첫째 한덕수 총리는 아직 출마 선언을 한 적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출마한다고 한 적도 없어요. 흘러나오는 얘기가 비서실장이 사퇴했다. 흘러나오는 얘기가 뭐 이 사무실을 어떻게 사무실을 했다. 계약한다고 예, 예. 하더라라는 카더라 통신들인데 예. 당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당 내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경선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중간에 쑥 끼어들어 가지고 모든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아니 그러면 학생들한테 애들한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민주주의가 뭔지 경쟁의 기본 원칙이 뭔지 그걸 어떻게 가르쳐요. 이게 대한민국의 지도자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반칙을 그냥 서슴없이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계엄하는 거 무슨 비서실장한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총리가 막으려고 하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게 결과 책임이긴 하지만 본인이 그 12월 3일 저녁의 결과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될 분 아니에요 보면. 근데 그분이 자기가 모시던 사람이 탄핵됐어요. 그러면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저희가 사실은 아이고, 이제 진짜. 두 분의 패널을 모시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저는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입장을 서로 얘기를 해서 청취자들로 하여금 국민 여러분들로 하여금 좀 판단하시게 하려고 한 건데 생각이 계속 같으시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덕수 대행 출마 관련한 쟁점들이 몇 개 제기가 됩니다. 일단 국민의힘 최종 1인과 단일화할 경우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제 방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지적인데요. 당 조직 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은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원샷 경선을 해서 우리 당 후보와 1대1을 한다면 공정성 시비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 있다 말했습니다. 단일화할 경우 당원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당원권 침해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방금 전에 했던 말을 당의 공식 조직에 있는 우리 당의 간부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당 내에서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할 경우에 또 다른 무슨 원샷 경선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몇몇의 인사들이 있긴 있는데 네네. 이건 기본 사리도 안 맞는 얘기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얼마 전에 윤희숙 연구원장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칙에 안 맞는 얘기 또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이 지금
이렇게까지 굴러오지 않았느냐. 항상 중요한 것은 기본 원칙, 헌법의 원칙, 법률의 원칙, 당헌의 원칙 아니에요 보면.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도 환영받을 수 없고 어디서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근데 김재섭 조직부총장이 명확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지금 당의 공식 기구의 장들이 있는데 일각에서 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당론입니까? 아니 당론도 아니에요. 당론 아니에요. 각자 당의 지금 당의 직을 그러니까 맡고 지금 계신 여러 가지 분들이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상황이에서 그래서 예. 저희 당의 당론이 지금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네. 김기현 의원이 한대행에 일단은 입당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죠. 네. 근데 이미 입당해서도 네. 입당을 하려면 좀 빨리 하셨어야죠. 지금 이렇게 와서 이 시간에 들어와서 그러면 2강 또 하는데 다시 들어와서 뭘 어떻게 하자고요. 그러면 4강에서 탈락했던 분들은 또 뭐라 그럴 거예요. 그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단일화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무소속으로 대선을 치를 경우에 정치 후원금 법정 한도 아까 그 29억 얘기하셨는데 29억 원 외의 비용은 사재로 충당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박주민 의원님도 좀 말씀하시죠. 계속 김경진 아니 의원님께. 근데 뭐 참 진짜 저는 한대행 출마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매우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이분이 뭐 어떤 뭐 이유로 단일화를 하려고 그런다 이런 거 자체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진짜 이런 것 때문에 또 단일화 한다 그러면 더 한 거죠. 더 심한 거죠. 예. 자, 당 지도부의 월권 논란도 하나 더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한대행 출마하라고 잘 얘기해달라 전화를 뭐 했다거나 결심을 빨리 시켜달라거나 그다음에 관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한 분이 결정되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후보 단일화는 결국 후보가 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얘기는 이미 했었는데 한동훈 후보는 아직 단일화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선을 긋고 있죠. 공식 한동훈 후보의 공식 워딩은 이런 거예요. 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 쪽에서 이미 확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힘을 모아야 된다. 그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 어느 누구라도 손을 잡고 함께 하는 것은 좋은 방식이다. 네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의 정당 경선 중이고 이 경선이 축제의 장이고 이 경선의 여세를 몰아서 이재명과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무슨 한덕수 출마 또 무슨 거기와 또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선거의 기본 방식의 어떤 이런 것에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이게 지금 한동훈 후보의 얘기인 거고요.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당에 지금 당론으로 정해진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네. 한덕수 총리는 이거 이렇게 출마를 하신다면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어긋나고 후손들한테 얘기할 것도 없는 반칙의 반칙 주자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 김경진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안 하실 것 같습니까? 그건 모르죠. 네. 두고 봐야죠. 자, 무엇보다 권영세 권성동 당 지도부의 이런 행보로 인해서 한덕수에게 윤심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윤심이 거론되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뭐 박주민 의원님께서 여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진짜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은 죄송하지만 우리 진행자분께서 곤혹스러워해서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까지지만 탄핵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누가가 있고 그 사람이 뭐 또 어떤 당에 뭐 간판으로 내걸리고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 탄핵을 왜 헌재에서 또 인용을 했고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저는 잘 이런 뭐 윤심 이야기가 아직도 나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윤심이 실렸다는 이유로 뭐 그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하고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그럼 뭐예요? 그날 있었던 12월 3일 날 있었던 일 여전히 긍정할 뿐만 아니라 그걸 계승하겠다는 뜻입니까? 자,
윤심. 근데 사실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모르겠고요. 네. 뭐 최근에 윤 대통령님하고 뭐 연락을 하거나 그중을 여쭤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아침에 모 방송사에서 네. 유인태 전 아. 수석이 인터뷰를 했는데 네. 유인태 수석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하고 아마 학교 동창이시라는 것 같아요. 아, 네. 뭐 고등학교 동창인가 아, 예, 예. 학교 동창이시라는 것 같고 긴 시간 친분이 있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유인태 수석 본인이 판단하시기에는 한덕수 총리가 이런 상황에서 나올 만한 성정을 가진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나오겠다고 하시는 거는 자기가 봤을 때도 윤 전 대통령의 어떤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통상적인 어떤 상황, 정상적인 상황을 가지고 봤을 때는 한 총리가 그렇게 출마를 이런 상황, 특히 이렇게 뒤늦은 시점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면 뭔가 밖에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다 머릿속에 드는 거죠, 그게. 네. 자, 이제 민주당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은 한대행의 출마를 강력하게 비판 중입니다. 네. 특히 한대행이 실제로 출마할 경우 정치 중립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네. 주장합니다. 그동안 한대행의 산업 현장 시찰이라든가 군부대 방문 또 외신 인터뷰 등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이거 관권 선거다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네. 맞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 출마의 뜻이 있었다. 그럼 빨리 그만두고 나왔었어야 됐어요. 근데 대행이라는 역할을 오히려 선거 캠페인용으로 활용했다고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나오게 되면. 그러면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나요. 사실 이런 모습이 자꾸 반복되면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89.77%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 얘기입니다. 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외연 확장의 모습을 보인 이재명 후보인데요. 윤여준 전 장관에 이어서 친노계인 강금실 전 장관 그리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선대위원장급으로 모셨어요. 예,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엉덩이는 왼쪽에 두고 머리만 오른쪽으로 돌린 거다라고 위장 우클릭 이게 보수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제 후보님이시죠. 후보가 되시고 나서 네. 수락연설을 하는데 내용의 상당 부분이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네네. 31번인가 나왔었죠. 네네. 그리고 국민 통합이 내란 종식의 최종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국민 통합을 위한 광폭 행보를 하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제가 전에도 한번 여기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 저는 이념적이었다고 봐요. 근데 그런 이념을 따지지 않고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와 경제 정책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과 실리 중심 그런 행보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일단 이거 좋은 거죠.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이대로 혹시 대통령이 되신다면 진짜 이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네. 한동훈 후보가 하는 얘기가 말은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다. 근데 진짜 이 사람이 할 거냐는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한 판단력을 갖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번에 가령 이승만 묘역이라든지 등등의 묘역 그 전에 몇 번 갔다 이러면 이게 가령 몇 번 반복됐다 이러면 아 이분들의 진심이 이렇구나라고 확실히 믿을 수 있겠죠. 네. 근데 갑자기 한 번 됐다 이러면 선거를 맞이해서 위장쇼 아닌가 이게 잘했고 좋고 바람직해 하지만 진짜 진심일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죠. 네. 국정통합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탄핵 여러 가지 일방적인 예산 통과 뭐 어떤 일방적인 어떤 의회 독주 이런 것들이 없었고 과거에 그때 그 시절 부딪히는 상황에서도 통합과 어떻게 보면 국정에 뭘 얘기를 하는 행적을 보였다면 그래 이 사람들 잘하는구나. 그리고 이 지금 후보된 이후의 말씀도 좋은 희망적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망적인 얘기다. 네.
근데 지금 당장 이 목소리는 좋지만 이거 믿을 수 있을까? 잘하실 거예요. 그렇지. 저는 민주당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잘하실 거예요. 그 이재명 후보가 했던 거 있잖아요. 뭐라고 했더니 진짜 뭔 줄 아네. 뭐 그 유명한 문장이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는 국민들 머릿속에는 그 문장이 계속 어른거리는 거예요. 지금. 존경한다고 그 여기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실 겁니다. 김경진 전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좋은 건데 이게 지금 한 번이어서 의심이 되고 있다. 근데 이게 반복되면은 신뢰를 아니 줄 진짜 수 있는. 잘하실 거예요. 잘하실 거고 지금 이제 선대위 구성뿐만 아니라 최근에 만나시는 분들도 그렇고 행보도 지금 그렇게 하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도 계속 통합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정치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치다르면 나을 수 있는 성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본인은 여러 가지 성과를 남기는 대통령 그런 것들을 꿈꾸기 때문에 정말 국회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통합하고 화합하고 이런 정치를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처럼 반대 진영에 있는 국민들은 정말 믿을 수 있어? 저분의 과거의 행적 뭐 여러 가지 아니 과거의 행적에서 뭐 누굴 공격하고 누굴 배제하고 그랬습니까? 저 좀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저분의 과거의 행적, 재판받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다음에 주변에 주요한 길목에 있었던 증인이나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희한한 어떤 불행한 상황을 마주치게 된 점들 이런 걸 보면 저분의 저 말을 진짜 믿을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잘하실 겁니다. 유승민 전 대표의 절친인 권오을 전 의원도 이 안동 지역 삼선 의원이시죠? 네. 이 유승민 전 대표 영입을 노린 거다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유승민 총리설이 거론되기도 하던데 이 정도면 위장 우클릭 아니라고 보여질 수도 있나요? 총리는 경제통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은 민주당에서 계속 있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인물이 뭐 얘기되고 있거나 그건 아니고 네, 그냥 해석이군요. 네. 자, 비명계로 알려진 박용진, 우상호, 이광재, 전재소 의원 등도 캠프에 합류했다 그래요. 맞습니다. 대선 경선 앞두고 출마를 접은 김두관 전 의원에게는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고 하던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보수 확장보다 더 어려운 게 비명계와의 통합이라고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저희 당내 경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재미없었다라고 하는데 서로 비방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정책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알찼고 기자분들도 정책 취재를 이렇게 많이 한 거는 간만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의 경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내 화합이라든지 당내 통합은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고요. 경선 등을 거치면서 선거 캠프도 다 지금 그런 식으로 아주 잡음 없이 잘 짜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후보가 이제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돼 있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처 기능 분산 얘기가 바로 그 다음 날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김경진 의원님?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필요한 점도 있고, 네. 혹은 기획재정부가 국가의 어떤 들어오는 돈과 네. 또 나가는 것들 이 네. 모든 것을 감안한 어떤 국가 발전 계획을 세운 데서 순기능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딱 떨어지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장단점 등을 감안해서 좀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지 이거 대선 때 이거 뚝딱 이렇게 그냥 공약 내세우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제왕적 대통령제 다들 비판하셨는데 여기에 이 돈 관리하는 부서도 이렇게 쪼개져서 하면은 대통령한테 너무 많은 힘이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확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런 다양한 논의가 과거부터 있어 왔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를 갈라진 많이 적도 있었고, 했었거든요. 과거에.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아이디어 여러 검토 차원에서. 가능한 내용들이라고 보고요. 네. 뭐 나눈 다음에 그걸 뭐 대통령실에 갖다 놓느냐, 뭐 총리실에 갖다 놓느냐, 뭐 이런 것들도 또 다양하게 또 얘기돼 볼 수 있는 거라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가 꼭 맞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국 대담 친구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물은
방송은